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고려는 다른 민족의 침략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그래갖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다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고려를 여러분들 시기별로 5시기로 정리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려는 총 5시기로 나눠준다. 제일 처음이 뭐가 됩니까? 초기가 됩니다. 초기 여러분들 알죠? 자, 초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 중기. 고려 중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솔직히 원 간섭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원 간섭기는 그냥 원나라한테 간섭당했던 시기. 자, 원나라한테 간섭당했던 시기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말기가 돼요. 말기. 이렇게 총 5시기가 있었다.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줘. 자, 초기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되느냐? 초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거란족. 거란의 나라를 바로 뭐라고 하면 요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란과는 원래 고려 초부터 여러분들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았느냐? 첫 번째 이유. 일단 태조 왕건 때부터 거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형제국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요 나라예요. 거란이야. 거기다가 어차피 고려는 북진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란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 때는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관군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그래갖고 거란과 대립이에요. 그런데 이 거란으로서는 고려가 영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지도를 여러분들 가볍게만 그려주면 이건 그렸다가 바로 없앨 겁니다. 여기에 송나라가 있고요. 여기에 고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가 있어요. 요의 최강의 적은 송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가 송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송하고 전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려가 공격을 하면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는 고려를 무려 3차례나 침략을 하죠. 이 3차례의 침략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3차례 침략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당연히 몇 차가 되겠습니까? 1차가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얘기를 했나? 1차는 고려 성종 때 쳐들어옵니다. 이때 무려 고려, 자, 이 거란군이 80만 대군으로 소선영이가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80만 대군은 고려 조정에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못 막는다. 고려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래. 이건 못 막는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땅 띄워주고 항복을 하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본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서희 장군. 솔직히 말하면 서희는 장군이 아니라 문관이고 거의 외교관입니다. 이분이 외교적인 상황을 제대로 본 거예요. 80만 대군이라면 거란의 모든 병력이 다 온 거예요. 근데 거란의 모든 병력이 사실상 고려 땅으로 왔다? 이건 분명히 거란에게 약점이 생긴 겁니다. 무슨 약점이 생긴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송과의 국경지대가 바로 문제가 돼. 거기는 병력을 다 어디로 옮긴 겁니까? 이쪽으로 다 옮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데 서희는 그걸 본 거예요. 이놈들 우리의 겁을 주러 온 것이지 진짜로 전쟁할 생각은 없다. 왜? 진짜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면 우리는 시간만 끌면 된다. 그리고 송한테 연락을 해갖고 송나라가 빨리 누구를 공격하게 해라. 거란을 공격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란을 공격하면 우리가 뒤에서 치면 이건 양쪽으로 당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서희가 딱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죠. 나갔는데 거란 소선영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고려는 듣거라. 너희 고려는 분명히 신라 땅에서 시작했다. 근데 어째서 자꾸만 우리 거란 땅을 탐는 데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랑은 국경선을 마주대하고 있는데 우리 거란, 요나라는 적대시하면서 왜 바다 건너편에 송나라랑 친한 거야? 니네 죽고 싶으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땅 내놓고 항복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서희가 다 듣더니 씩 웃으면서 하면 지랄을 해라. 야, 너 똑바로 들어. 우리나라 이름 뭐야? 고려. 고려면 어느 나라 계승이니? 신라야? 고구려야? 그러니까 그게 고구려요. 말투가 바뀌어가죠. 고구려요. 그리고 너 잘 들어.
누가 너희 나라랑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다고 지랄이야. 야, 잘 봐. 우리 고려에서 너희 거란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진족의 땅을 지나야 돼. 그 여진족이 얼마나 싸나운지 알지? 뒤지고 싶냐? 아이. 그리고 우리랑 그렇게 친하고 싶어? 그럼 할 수 없지. 자, 여진족이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갖는다 해갖고 오히려 땅을 뺏게 돼요. 그래갖고 뺏은 땅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강동 육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동 육주. 강동 육주는 어디냐? 여러분들 다른 곳 아니에요? 자, 이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나중에 하는데 우리나라 여기 있는 강이 바로 무슨 강이 되냐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이 된다. 압록강 유역의 이 땅을 우리가 뺏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6개. 흥화진, 융주, 철주, 곽주, 통주, 귀주 해갖고 6개 땅을 오히려 뺏은 거죠. 말빨로 해갖고 오히려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세요 해갖고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1차 침략 때 우리나라 서희가 외교의 대승이죠. 외교의 대승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침략이 들어옵니다. 2차 침략은 왜였냐면 2차 침략은 조금 복잡해요. 강조의 정변이 있었어요. 강조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좀 듣기만 하면 되는데 원래 고려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당시의 왕은 고려의 목종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천추태후라는 아줌마인데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데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갖고 아들까지 납니다. 그런데 이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자기 친아들이 왕인데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목종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깜짝 놀랐고 강조한테 부탁 나 좀 살려줘 했고 강제가 군대를 내려갔고 천추태후 세력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고 나서 목종을 구했다라고 딱 얘기하려다 실수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 지금이야 당장 고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네가 내 엄마를 죽였어. 이 새끼가 감히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엄마를 죽여? 이렇게 복수당할 거란 거죠. 그래서 강조는 목종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다 새로운 왕 현종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안 되겠으니까 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바꿨다. 그런데 거란족은 이때 강동육주 주고 당한 걸 나중에 가서야 안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든 고려를 공격했는데 공격할 만한 빌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란족은 이걸 딱 듣자마자 오케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 이거지. 야 우리 동생군 동생 나라인 고려에 이렇게 신하가 왕을 갈아치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우리는 용납 못하지. 우리가 내려가서 강조 잡아갈래 그럽니다. 웬 오지랖이에요. 웬 오지랖? 그런데 실제로 강조는 진짜 명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와 이걸 기가 막히게 막아내요. 오히려 승리를 거둡니다. 몇 번 연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강조가 방심을 했대요. 그래갖고 바둑 두다가 바둑인지 장기인지 두다가 그만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강조는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데 이 거란도 계속해서 공격하자니 이게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란 병력이 일단 명분상 강조는 잡았으니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걸 우리나라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강조는 이렇게 끌려갔지만 양규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는 거란군을 막 공격을 합니다. 거란군이 막 급해갖고 얘기합니다. 야, 강조가 여기 있어. 당시 특히 거란에서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었거든. 거란 성종이. 그런데 야 강조가 우리한테 잡혔고 강조가 군대 풀래. 그러니까 양규가 내가 강조 뭐하냐? 난 고려의 장군이야 해갖고 공격해갖고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양규 장군이. 그리고 이런 거란의 침략이 있자 무엇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선 거란을 막겠다라고 초조 대장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장경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초조 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힘으로 누구를 막아내자, 외침을 막아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2차 침략 때는 솔직히 말하면 고려 현종이 앞으로 거란에 가서 좀 입조를 하겠다. 직접 가서 황제를 한번 얼굴 볼 테니까 니네도 좀 물러가라고 해갖고 물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종이 바보입니까? 거길 가게? 안 가죠. 그러니까 거란 놈들이 왜 약속 안 지켜? 그러면서 다시 쳐들어온 게 3차 침략입니다. 세 번째 침략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나섰냐? 강감찬 장군. 광조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죠. 강조는 거란에 끌려갔는데
와, 거란 황제가 이 강조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강조를 딱 보고 명장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비록 방심하다가 자기한테 잡혔지만 이 장수는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 부하가 돼달라. 내 부하가 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면 제가 강조 입장이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원래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으니 저를 알아주시니 전 보나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강조는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아서도 고려의 신하요 죽어서도 고려의 신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고려 성적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든 저놈의 항복을 받아내라. 어떻게든 내 앞에 무릎을 꿇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바닥에다 숯을 깔고 뜨거운 숯을 그 위를 걷게 하고 근데 비명소리 한 번 안 질렀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 저놈의 살을 떠내라 해갖고 살을 떠내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죽어간 인물이 바로 강조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왕을 갈아치운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3차 침략 때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귀주대첩.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님의 사수대첩.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님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때 한 그 한산도 대첩이에요. 여기서 아주 거란군은 박살을 냅니다. 소배합이 이끌고 온 거란군은 박살을 냈는데 이 박살을 낸 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거란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지구원 소배합 장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니놈이 무슨 낯짝으로 내 얼굴을 보고 있느냐. 저놈의 얼굴 가죽을 벗긴 다음에 참수하라 해갖고 얼굴 가죽을 벗겨내고 목을 잘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까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참 희한한 반응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하지 말까 그러면 아니요. 어느 게 진심이야 어느 게 자, 어쨌든 귀주대첩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성과 천리장성을 시작해요. 그 이후에 나성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개성이 이렇게 성이 하나 있다라면 외곽에다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이 몇 성? 이중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중성으로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라는 건 또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앞전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바로 이거는 누구를?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두 번의 천리장성이 나와요. 한 번은 연개 소문이 쌓았던 고구려의 천, 그건 만주에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이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한 천리장성. 이것까지 여러분들 두 번의 천리장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거란이 깨지고 나자 한동안 거란은 좀 잠잠해집니다. 그 잠잠한 짐을 타갖고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여요.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되냐? 여진과의 관계가 돼요. 여진. 여진족이 이쪽에 있죠. 자,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여진족이 있는데 이제 여진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침 거란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이쪽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진을 공격해갖고 우리 땅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에 나선 장군님이 바로 누구였냐면 윤관 장군님이었어요. 윤관 장군님은 무엇을 만드냐? 별무반이란 군대를 만듭니다. 원래 여진하고 한번 붙었는데 졌어요. 윤관 장군이 졌는데 나라에서 물어본다. 왜 졌냐? 그러니까 윤관 장군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진족은 말을 타는 기병이 많다. 근데 우리는 보병이 많다. 보병으로 기병하고 싸우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을 좀 만들어야 된다. 기병 중심으로 별무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앞세워갖고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은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여진 정벌을 하고 그 다음이 쌓은 것이 동북구성이라는 걸 쌓게요. 근데 동북구성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한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보냐? 이 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은 간도 지역, 만주에 있는 그 간도 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위치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쌓게 된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걸 1년여 만에 돌려주게 돼요.
돌려주고 나자 문제는 왜 돌려줬느냐. 여진족이 계속 공격해요. 자기들의 근거지에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신을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더니 어떡하냐면 요번에 그 땅만 돌려주시면 다시는 개기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결국 1년여 만에 돌려주는데 문제는 여진족은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뭉치질 못했었는데 여진족의 영웅이 등장해요. 아구타 또는 아골타라고 하는데 그 영웅이 등장해갖고 여진족을 통합합니다. 이걸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러더니 금나라를 세우죠. 금나라는 잘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나라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금나라가 돼갖고는 얼마나 잘 나갔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요 나라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송까지도 송을 그래갖고 북송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송이 멸망당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세우게 돼요. 이 송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려한테는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누가 받아들이냐? 제일 처음에 이자겸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자겸 때 금나라가 군신관계 요구하니까 뭐야 하고 딱 나가더니 얘 배야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받아들여요. 왜? 이자겸은 수용을 합니다. 만약에 싸우다가 지면 지정권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부식이었어요. 자, 김부식이었는데 이거에 반대한 건 바로 누구냐? 묘청은 웃기지 마라. 우리가 어디로만 이사 가면 저기로만 이사 가면 서경으로만 이사 가면 거기서 기력이 빵빵하니까 그깟 금나라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김부식은 싸우지 말자라고 결국 이 싸움에서 김부식이 이기고 묘청이 깨지죠. 그러자 김부식은 군신관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나라에서는 군신관계 요구했더니 이자겸과 김부식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는데 싸울 이유가 없죠. 결과적으로 안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바로 뭐가 되냐? 무신직공기가 됩니다. 무신직공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딱 좋냐면 대몽항쟁기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돼요. 몽골에 항쟁했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키워드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싸웠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란족, 몽골족한테 쫓겼던 거란족이 고려로 들어와서 강동성을 점령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몽골하고 고려 연합군이 갖고 박살내고 쫓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몽골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 고려로 들어간 거란족을 우리가 물리쳐줬어. 그러니까 공물 내야지.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줄까 하는데 안 줄 수 없어요. 당시 몽골은요, 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건 왜 몽골이 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까? 몽골의 영토가 고려랑 국경선부터 어디까지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오스트리아, 슐레지엔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까지였어요. 유럽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개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곡물을 줬는데 문제는 곡물을 가져가던 저고열한 새끼가 중간에 뒤져버려요. 도적들의 공격을 받아갖고. 그러자 몽골이 이건 고려가 일부러 한 것이다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1차 침략 때는 고려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화도로 천도해.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가 고려에서 누구는 무너질지 몰라도 관군들은 좀 깨졌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디면 용인에 보면 처인부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처인부곡에서 김윤우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김윤우가 이 몽골의 2차 침략 때 그냥 활로 2차 침략군의 총사령관이 살리타라는 인물인데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스님인데. 장난이 아니죠. 자, 처인부곡. 그 다음에 잠깐만. 처인부곡? 좋은 동네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독특합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요. 오히려 지배층들, 귀족들은 도망을 가는데 피지배층들은요. 이놈의 빌어먹을라라. 비록 나한테 해준 건 없어도 내가 지키긴 지켜야 되고 지키러 또 나옵니다. 부곡민이 싸워요. 그 다음에 다인철소. 잠깐만. 다인철소도 생각해보니까 소라는 하층양민 사는 곳이네. 여기서도 관군들은 다 도망갔는데 소민들이 뭐 할까? 야, 우리가 해치우자 하고 해치워버립니다. 대단한 걸 보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자 했고 8만
대장경. 그래갖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디? 초조 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데 몽골이 공격하는데 고려가 진짜로 항복을 안 하니까 몽골이야 왜 그렇게 항복하지 않냐? 부처님이 지켜주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몽골이 초조 대장경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려 사람들은 태웠어? 그럼 또 만들어가고 더 크게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죠. 이런 걸 만들게 돼. 자, 끝까지 저항을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 고려 조정은 최씨 정권 무너지고 무신 정권 다 무너뜨리면서 항복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대가 있었죠. 바로 삼별초야.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떠납니다. 강화도에서 떠나서 진도로. 진도에선 배중손 장군이, 그 다음에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자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주도까지 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전멸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저항을 해서인지 몽골은 고려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고려한테 그러죠. 야, 너희 고려 그냥 나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라가 얘기가 될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바로 대몽항쟁기. 그리고 원간섭부는 원나라한테 간섭당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는 누가 나서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원, 명, 교체기가 됩니다. 원명 교체기에는 당연히 원과 명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혼란기예요. 이때 혼란기를 틈타고 중국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그 다음에 왜구들이 날뛰게 되죠. 이들과 싸우면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는데 이들을 진압하면서 뜬 게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가 있었느냐? 다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최영,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된다. 그리고 이 이성계가 바로 누구랑? 혁명파 신진사대부랑 손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고려에 이제 5 시기별로 누구랑 어떤 대외관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외교 단편이 가져온 성과로 옳은 것. 소선영, 그대 나라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땅인데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희,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어우, 서희 장군님 땅 나섰죠? 그렇다면 이건 뭐 거란의 1차 침략 이거에 나온 거 홍건적이라면 고려 말이 되죠? 사군육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조선 세종대 가야 돼요. 강동 육주 획득 딱 맞죠. 귀주대첩 승리는 거란의 3차 침략.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은 여러분들 여진족과 관련된 윤관장군님이 되죠.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고려시대, 2번은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략 과정을 정리하였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거란족의 침략이에요. 가의 침략에 맞서 윤가는 별무반을,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 여진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여진족, 나의 군신관계 요구를 묘청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정영과 김부식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몽골의 침략, 몽골족의 침략 이후 천리장성은 거란족의 3차 침략 이후에 나온 거죠. 가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이 홍건적 왜고, 라의 침략에 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것, 몽골의 침략 때 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다라면 거란족과 그 다음에 몽골족이 되는데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거란족의 침략 때는 2차 침략 때 초조대장경을, 그 다음에 몽골족의 침략 때는 8만대장경을.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